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충격 시즌2 이 18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원영석 기자, 안주영씨, 킬라그램과 함께합니다. 4인 사색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네. 야, 오늘 정말 놀라워요. 오늘, 네, 가장 큰 변신. 킬라그램님의 네. 역시 헤어스타일. 엔터테이너. 네, 저희 멋있습니다. 일반인 코스프레는 끝났습니다. 네, 네. 연예인 모드로 들어가셨어요. 네. 아,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이제 슬슬 6월부터는 이제 EP 앨범으로 컴백을 할 거기 때문에 오. 좀 거기에 맞춰가지고 와. 조금 꾸미고 다니려고요.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뭐 와. 구독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그쵸. 옆에 있다고 해서 이분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연예인입니다. 아니, 솔직히 아니 여기 이렇게 굉장히- 4명 나와 있으면은 네. 일반인하고는 좀 다르지. 어쨌든 라디오 진행하시고 네. 예. 굉장히 유명하신 연예인이에요. 예. 맞아요. 아니죠. 래퍼 그냥 음악하는 쇼미더머니 우승을 했었죠 그때. 우승은 아니고 아, 우승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미안. 7등 했습니다. 7등. 아. 야, 그게 네. 어디야? 근데 제일 대한민국에서 인상적이었어. 7등한 거 아니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이효리하고 듀엣도 했고. 그럼요. 맞아요. 네. 서울 인기 정말 많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요. 특히 더 인기 많으신. 아, 정말로 킬라그램. 저희가 지금 띄워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맞아요, 있는 팩트예요. 그대로. 예. 네이버에 킬라그램 치시면 나와요. 네. 네, 자, 첫 번째 소식 들어가 보죠. 자, 위클리 업데이트. 자, 이 기사 정말 한인타운을 뜨겁게 달궜던 기사였죠. 네, 저기가 지금 보이시는 게 BMS 그룹의 앤디박 대표인데요. 이 엔진이 장착됐던 운송수단 운행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시스템으로 사업 중인 BMS 그룹에 대해서 일부 한인 투자자들이 사기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분들은 지금 주장하는 것이 BMS가 마케팅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투자자가 10만 달러를 투자하면 이 비트코인 채굴 수익으로 매달 7에서 14% 7에서 배당금을 14%. 지급하는 등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네.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 BMS 그룹이 이제 만든 자체 발행한 BMS 코인을 미국에 상장할 거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한다 네. 하면 이제 미국 코인베이스라든가 예, 코인 거래소에 그렇죠. 상장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상장하게 될 경우에는 10달러가 넘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 8에서 10센트였던 가격은 현재 0.0002센트 당시에 제가 취재할 당시에 네. 네. 네 많이 그리고 떨어졌네요. 이 역시도 지금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투자한 금액을 의심스럽네요. 그러니까 종이 조각, 휴지 조각 된 거네. 그렇다 하고 그렇죠. 보셔야죠. 그러면 네. 이 코인베이스나 뭐 이런 어떤 웹사이트 아니고 어디에서 볼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이 지금 이제 같은 BMS 경우는? 코인이 이제 뭐 글로벌 상장 그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데 있어요. 아, 있긴 있는데 있네요. 네. 지금 홍콩 그 MEXC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거래소가 있는데 네. 네. 이제 거기는 상장됐다가 상장 아, 폐지됐고요. 그 네. 이유는 이제 트랜잭션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거래가. 현재는 뭐 싱가포르에 상장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뭐 네네. 등등등 돼 있고요. 그리고 솔라 마이닝 시스템, 네. 즉 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코인을 채굴하는 시스템에 투자한다는 아이템 SMS도 사기라고 밝혔는데 아, 네네. 자, BMS 그룹이 한 투자자에게 모기지를 지불할 테니 시애틀 소재 175만 달러 집을 25만 달러 다운페이를 하게 한 뒤에 나머지를 융자를 받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네. 피해자라는 분이 이 모델하우스와 같이 이용하겠다는 명목이었는데 이 BMS 그룹은 첫 한 달 모기지를 지불했을 뿐 이후에 모기지를 지불하지 않았고 네. 네. 이 때문에 투자자가 집을 되팔려고 했지만 메케닉 린을 걸어서 60일 동안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 결국 60일이 지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의치 않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분들 대변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피해자들 입장.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은 앤디박 대표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어봐야겠죠. 앤디박 대표도 저렇게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 우선 BMS 그룹이 발행했던 BMS 코인은 판매할 수 없도록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세계 3위 코인 거래소인 FTX 사태 발생 이후에 글로벌 코인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락 기능 유무, 그러니까 이게 뭐 락이라고 있나 봐요. 네. 락 기능 유무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규정에 맞춘 코인을 재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분들이 그걸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터졌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겠다고 앤디 박 대표가 말을 했고요. 주장을 했고. 그리고 BMS 코인에 직접 투자한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4천여 명 가운데 1%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현재 뉴욕 증시 나스닥 우회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NYSE. 주장을 하는 것은 네. 네. 근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회사 사업 기조가 정해지다 보니까 코인이 좀 뒤로 밀렸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약속했던 BMS 코인의 미국 거래소 상장 등은 시간이 지연됐을 뿐이지 이행되지 않는 게 아니고 나중에 될 거다라고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거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는 걸 저는 봤는데요. 네. 이제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 20만 불이 필요하시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되게 포인트라고 전 느꼈는데 그 포인트라고 느낀 이유가 있을까요? 20만 불 더 필요하다는 더 거잖아요. 필요하다.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이 더 더 넣으면 올라가. 그렇게 네, 그렇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네. 제가 이해를 한 거는 이제 그 주식도 그렇지만 이 낙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등락폭. 맞아요. 그러니까 오르고 네. 내리고. 자, 그 지금 0.00002센트인 거예요. 네. 그러면 현 코인이 0.0002. 그러니까 원래 8센트에서 10센트 하던 게 지금 이렇게 완전 박살났다고 폭락을 봐야죠. 한 그쵸. 거예요. 네. 근데 개당 10센트까지 그러니까 이제 상장할 때 당시 가격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이 BMS 코인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한 명만 많이 팔아도 이거는 확 떨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이걸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좀 따져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만 달러 정도면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이건 주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VMS 그룹이 모기지 지불 약속을 아까 지키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거. 자, 이게 융자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메케닉 린을 걸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신과 BMS 그룹이 그들에게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 예,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양측의 주장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누구도 편을 둘 수 없는 것은 이게 지금 양측에서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검찰에다 고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앤디 박 대표는 이 피해자들이 자기들에게 피해를 더 이상 못 끼치게끔 TRO 그러니까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에다 신청을 하며 차후에 법적 대응을 네.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아니, 뭐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 생각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아무것도 누가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는 맞습니다. 양측 주장이라고 얘기를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희가 판사도 아니고 그렇죠. 이번 검찰이랑 변호사가 싸우게 될 수도 있고 변호사랑 검찰이 싸우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이거는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맞습니다. 이거를 강조를 하는 건 맞아요. 아니고 네. 좀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나요? 아니 근데 네. 그 이분이 앤디박이죠. 박가람 씨. 안돼 박가람 씨. 앤디 박 이분이 대표. 원래 좀 다른 장소에서도 이미 논란을 한번 일으켰던 맞습니다. 분으로 알고 있고 중앙일보 그 시애틀 지사 맞습니다. 이슈가 네. 있거든요. 비슷한 거기서도 이렇게 문제가 비슷한 제기됐었어요. 피해자들이 많았고 맞아요. 7만 달러 피해 받았다 뭐 이런 분들도 나와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논란이 돼서 시애틀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쵸. 여기 와가지고 LA 와서 약간 비슷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게 LA랑 아닌가. 한국에 네. 한국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뭐 저는 한국 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인데 이 투자를 할 때는 사실 본인의 100% 책임감 가지고 그렇죠.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예. 사실은 다 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예.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선 그냥 그 말만 믿고 사실 투자를 하는 거는 약간 판단 미스가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중요한 얘기예요.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모든 싶고요. 투자에는 책임이 근데 뒤따르는 이제 거죠. 앤디 박 씨가 아무래도 이 LA에 계신 교민들 중에 조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나 이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분들에게 자꾸 뭐 이렇게 좀 투자를 하면 뭔가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는 조금은 좀 잘못된 일이 네.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아요. 네. 그걸 뭐 좀 법정 참고하시면. 공방이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은 이제 뭐 그냥 추론만 하고 있을 뿐인데 필라그램은 좀 어떻게 생각하죠? 예. 저는 사실 이분을 굉장히 잘 알게 된 계기들이 네. 있었는데요. 사실 이분이 킬라그램 또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 이슈를 그죠, 그죠. 솔직히. 네. 이분이 또 공연 엔터테인먼트 쪽을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 주변에 지인을 공연 쪽 하는 지인을 또 하여해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지 못했지만 당시 공연 이제 계획을 하던
이분들의 이 박가람님의 엠플로이들이었죠. 네. 이제 엠플로이들이 제 친구들이잖아요. 네. 근데 뭐 이런 뭐 투자를 잘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임금을 못 받는 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그러니까 급여를 리임버스먼트를 못 받는 예. 거. 그래서 제 친구들은 지금 막 집에도 쫓겨날 뻔하고 지금은 다행히 어. 잡을 예. 다시 구했지만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 이 사람 때문에 네. 이번 연초에. 그것만 해도 그래서 뭐 수만 저는- 달러에 이른다는 얘기가 네, 많이 제가 그냥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팩트들은 딱 이 정도. 임금을 좀 미지급하고, 네, 그래서 몇 달 동안 미지급하니까 이게 월세도 여기 월세 한번 뭐 밀리면 그렇죠.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런 식으로까지 밀고 가면서도 계속 돈을 안 줘서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달 사이에 이런 일이 터지더라고요. 이런 투자자들이 돈을 자, 못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그럼- 나오고. 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이고 좀 더 길게 얘기를 하고 네. 싶으나 제가 네. 추가적으로 좀 더 취재를 하고 뭐 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그래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지금 아까 안주영 씨가 잘 짚어주셨는데 이 투자와 관련해서는 항상 신중을 하셔야 된다. 이제 맞습니다. 안타까운 게 한인 어르신들이 잘 속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르신들 노려가지고 순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한의사. 자, 네. 다음 네. 소식입니다. 네. 아, 이거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난 24일 새벽 LA 한인타운 한남 체인몰 한인 네. 경비원이 개완들의 흉기에 찔려서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예. 이 한남 체인 앞이죠. 네, 이 사건은 지난 24일 새벽 2시 25분쯤 2700블락 웨스트 올림픽 블루보드에 위치한 한남 체인 몰 은행 앞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이 남성 2명 히스패닉으로 추정이 되는데 남성 2명이 60대 한인 경비원을 흉기로 이 2차례 공격을 한 뒤 도주를 했고요. 이 경비원 이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고 생명에 네.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다행이네요. 알려졌습니다. 네. 아,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새벽같이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이 사실 뭐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한남 체인 몰이 네. 이거 그 입구 쪽이 게이트가 이렇게 닫히는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좀 들어오지 말라고 선을 이렇게 그냥 아. 네, 라인을 쳐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봐요. 네. 그럼 문을 근데 닫고 완전 새벽 시간에 그런 일을 좀 뭐 당하신 들어오지 건가요?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네. 이제 그 용의자로 요징이자들이 이제 와서 이제 흉기로 아까 라틴계라고 그랬나요? 네, 뭐 히스패닉. 히스패닉으로 히스패닉. 추정이 네. 됩니다. 네. 20에서 25살. 그리고 경비원분은 60대라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경비원들이 시큐리티 하시는 분들이 한인타운에서는 좀 이렇게 좀 나이가 다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보통 다른 데 가면 메인 그러네요. 주류 이런 데 가보면은 젊고 그런데 뭐 네. 30대, 맞아요. 40대, 20대 뭐 이렇게 보이는데 한인타운에 오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한인들 아무래도 한인 고용하는 게 더 쉬우니까 근데 좀 약간 나이가 좀 있으셔서 많다는 네. 표현은 좀 그렇고 이것도 좀 제가 주변인들한테 좀 걱정됐던 들은 부분입니다. 예. 이야기가 네. 하나 있는데 그 한남 체인에 있는 세큐리티 분들이 예전에는 세큐리티 업체가 있어가지고 했다고 오.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개인으로 아. 한남 체인으로만 딱 그런가요?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큐리티 팀이 없는 거죠. 아, 아.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아 뭐 그런 거를 예, 떠나서 예. 일단 네, 뭐 뭐 일단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만큼 서포트를 지금 받지도 무슨 못할 것 얘기인지 같다라는 게 알겠다. 저는 또 핵심 다른 요지입니다. 측면으로는 LA 한인타운 치안이 조금 지금 그렇죠. 많이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깜짝 조심을 놀랐습니다. 하셔야 되고. 예. 네. 네. 자, 어쨌든 그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아, 거는 네, 희소식이고 그거는 너무 다행인 것 다행이네요. 좀 같아요. 이렇게 빨리 쾌차하셨으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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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 또 저번에 이건 이어서 훈훈한 한인타운 소식인데.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이제 당장 내일이죠. 5월 네. 1일부터 한인 메뉴 배급을 시작을 합니다. 아, 네. 한식 와. 네, 너무 이 좋네요. 매일 점심 200인분은 식사를 이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에 전하고 네. 있는 이 LA시 노인국은 배급 석 달 반만이네요. 이 네. 한식 메뉴 배급을 결정을 어. 했다. 와. 한식. 어르신들이 네, 정말 한식이요. 좋아하시겠다. 왜냐하면 맨날 빵이나 뭐 스프 이런 네. 게 나오다가 얼마나 좋아요. 이 한인 좋죠. 참 그러니까요. 좋은 네. 일을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는 이번 한식 메뉴 배급이 정부가 정부 기금으로 음식 전문 운송 차량과 직원들을 투입해서 매일 300인분씩 현장으로 직접 배달하는 것이어서 의미를 더한다고 밝혔고요. 네. 연 200만 달러 이상의 정부 예산이 필요한 이 같은 결과는 한식 K푸드 글로벌화에 앞장서온 신영신 이사장, 그러니까 노인센터 신영신 이사장께서 이 지난 9개월 동안 LA시 관계부서 그리고 시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이뤄낸 정치적인 쾌거라는 평가입니다. 아, 예. 그냥 희소식이고 예, 뭐 5월 1일. 네, 5월부터 5월 1일이면 이제 방송 날이죠.
방송날. 네. 오늘부터.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그죠. 아, 뭐 그래요? 메뉴 보니까 뭐 치킨이랑 뭐 소불고기, 뭐 소불고기. 이렇게 아니, 맛있는 메뉴도 것들이 메뉴지만 많은 것 참 같더라고요. 좋은 일을 너무 그죠. 많이 해주셔서 사실 저는 참 노인센터가 뭐 부흥이 되면 좋겠지만 좀 이런 시설들이 한인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그런 드네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네. 예전에 맥도날드가 만남의 장소였다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아, 시니어 요즘엔 센터로 시니어 바뀐 것 센터. 같아요. 네, 뭐 저희가 그러죠. 이제 맥날드 그리고 맥날. 저기 맥다방 그리고 맥다방. 별다방. 맥다방. 네. 별다방은 스타벅스. 칼스 주니어. 스타벅스.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칼스 주니어를 칼스 별다방이라고 주니어.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네요. 별이 있잖아. 맞네. 오. 네. 오. 위클리 업데이트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원스 팔로틱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원스 팔리틱스 시간입니다. 예,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올해 선거 재선 도전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나이가 네. 좀 이제 많으셔가지고 말 실수를 좀 이게 좀 가면 갈수록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래서 있었나요 그런 게? 예, 지난주 수요일 워싱턴 D.C.에서 노동조합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연설하면서 이제 4 more years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기가 이제 4년 더 하겠다. 네. 근데 그게 얘기하다가 이 텔레프롬터를 읽고 있었나 봐. 근데 읽고 있다가 4 more years pause 일시정지를까지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색한 써 있는 말을 프롬프터를 일시정지. 읽으셨는데. 네, 파즈라고 딱 하니까 아. 이게 야 이거 파즈는 당연히 이제 눈치껏 가로쳐져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그러니까 포멀리얼스 파즈를 그쵸. 하면은 이렇게, 일시정지를 이렇게 해야지 해야 거기에 있는 멈춰라. 청중이 똑같이 이제 4년 더 4 그죠, more 그죠, 그거를 그죠. 이제 기다리는 건데 네. 이제 앞으로 텔레프롬터 쓰는 사람도 긴장해야 될 것 같아. 그러게. 바이든 어머. 대통령이 네, 자꾸 이렇게 생각보다 말 실수를 하니까. 큰 예전에 네. 영화 앵커맨 보면은 네. 거기 앵커맨 거기 주인공이 텔레프롬프터에 써 있는 모든 걸 다 읽는다. 해가지고 막 올캡스로 썼을 때 다 네. 캐피털로 썼을 때 막 네. 소리 지르고 맞아요, 이런 장면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은 어. 텔레프롬프터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읽기 때문에 네. 프롬프터를 잘 써야 된다. 이런 코미디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판으로 일어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하워드 스턴 쇼에 출연했거든요. 막말의 네. 대가로 네. 유명한 DJ죠. 하워드 스턴이 이제 완전히 민주당 쪽으로 이제 기울어진 그런 분인데 하워드 스턴 쇼에 출연해가지고 지난 주말에 백악관 만찬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단 만찬. 그렇죠. 근데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 가겠다는 거를 백악관 기자단 만찬이 아니고 다른 행사에 간다고. 아. 네, 그걸 다른 무슨 뭐 G자로 시작하는 행사인데 그때도 또 이렇게 말 실수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논란이 됐고 뭐 지난 2월에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유세 때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이죠. 네. 프랑스 대통령을 프랑스와 미테랑 전 대통령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가지고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이거는 실수지만 좀 너무 심한 그러게요. 실수였다라는 네. 평가를 네. 받았어요. 그리고 왜냐면 9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아. 28년 전에 옛날 전 미테랑 전 이야기네. 대통령. 네. 그래서 그때 미테랑 전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이었을 때 조 바이든은 델러웨어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던 네.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마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머뭇머뭇 가자지구 전쟁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기자 한 명이 하마스 그래가지고 외쳤죠. 그때서야 이제 하마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너무 이제 불안한 모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떠세요? 이게 나이 때문이라고 보세요? 인지력 때문이라고 보세요? 뭐 어떻게 나이 보십니까? 때문에 인지력 나이 때문에 인지력이 들어. 근데 사실 네. 혹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민주당 지지자 아니냐,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공화당 개인적으로는 지지자도 아니지만 뭐 약간 저기 쪽 아니었나? 드산테스? 옛날에는? 사실 저는 조금 좀 이제 란- 성향적으로 따지면 보수에 네, 란 가깝죠. 드산티스 성향은. 쪽 좋아한다고. 근데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 솔직히 바이든 대통령은 예전부터 말 더듬이 젊었을 때 말실수가 많은 편이었죠. 네, 말실수가 옛날부터. 많고 네. 그렇게 유능한 달변가가 아닙니다. 이때까지 뭐 빌 클린턴이라던가 아니면 그 또 달변가 누구죠? 오바마? 버락 오바마 로널드 레건도 대통령처럼 있고. 예, 네. 로널드 레건 대통령도 굉장히 달변가시죠. 네. 그런 분들은 정말 프로폼터 아까 뭐 프로폼터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텔레프롬터. 아. 뭐 짜줘도 그냥 통째로 외워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고 최소한 저게 있더라도 눈치껏 피해가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죠. 그 옆면들을 보면 눈치가 좀 없긴 하세요. 어릴 때 아. 이런 그런 네. 말더듬이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이고 사실 뭐 저희도 방송인이지만 프로폼터가 이렇게 쫙 올라가다 보면은
NG 많이 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NG 한 3번 내거든요. 프로폼도 올라가고. 한국에서도 앵커맨이나 앵커우먼들이 이렇게 그 텔레프롬터를 프롬프터 있는 그대로 하죠. 읽어가지고 네. 실수하는 장면들이 사실 좀 이렇게 네. 그 NG 장면들 뭐 이렇게 네. 있긴 하더라고요. 대통령도 하다못해 성경책을 읽을 때도 버벅대는데 뭐 네. 프로폼터 그 어려운 단어들이 많고 근데 이건 좀 그렇다긴 하지만 일시정지. 프랑스와 미테랑 그죠? 전 저도 대통령. 프롬프터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 어. 96년도에 돌아가신 분을 편이 있는 분으로 마크롱 얘기를 혹시 하죠. 프랑스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그러면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저는 요새는. 몰랐어요. 네. 근데 마크롱 대통령은 대통령 된 지 오래됐거든요. 네. 네, 근데 오래됐죠. 이거는 좀 그렇긴 하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나 인지력 부분에서는 그렇게 뭐 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뭐 일시정지 뭐 읽을 수도 저는 있죠. 맞아요. 저는 약간 네? 그냥 저는 뭐라고? 진행을 하잖아요. 이걸- 진행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습 부족이 아닌가. 한번 읽고 가야 왜냐면 돼. 말하는 맞아. 것도 사실은 연습이고 네. 맞아요.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맞아요. 는단 말이에요. 한번 맞아요. 훑어 보면은 근데 이제 계속 틀리시는 거 보면 그냥 이렇게 쓱 하고 가시는 게 아닌가. 사실 저희도 이 앞에 앉아 있는 저희 4명도 네. 전문 방송인이잖아요. 더군다나 연예인이시고 네. 래퍼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기자 생활을 꽤 했고 네. 뭐 저희 그 네. 원영석 기자도 제가 선배라고 하는데 원영석 선배도 기자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네. 그렇죠. 20년, 네. 20년 넘게 하셨고 그다음에 안주현 씨도 프로 방송인. 근데도 저희 대본 깔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외울 수 없는 실수를 거예요. 좀 실수할 수 줄이고 있죠. 좀 실수할 수 최소화하기 있죠. 위해서죠. 네. 네. 근데 일시정지래. 저 아까 뭐죠? 그 아까 pause. 그게 너무 파즈. 뇌리에 박혀. 웃겨. 퍼스. 프랑스와 뭐 아까 프랑스 대통령 이름은 좀 그렇지만 미테랑. 여튼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그래도 뭔가 어쨌든 우리가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기는 하는 건데 약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잔실수를 하는 게 과연 우리의 이런 큰 업무들을 맡겨도 되는가 이거에 대한 또 맞아요. 왜냐면 그런 이제 이제 의혹을 제기. 대통령의 의식이기도 말 하는 것 한마디가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데 네, 맞아요. 만약에 맞아요. 보고 들어오도록 연습을 좀 하고 네.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한국에서 되는 게 아다르고 아닌가 어다르다 생각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들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죠. 말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도 한 부분 중에 하나일 뿐이긴 하죠. 네. 네. 뭐 싸이 가사 옛날에 그거였나요? 님자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 남.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지, 뭐. 그렇지. 네, 그리고 그래서 실수로 그러면은 또 진짜 남이 될 수도 있죠. 예, 아, 그리고 그렇죠. 특히나 올해는 이제 대선이 열리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대방 측에 그 공격할 거를 제공한 맞아요. 빌미를 그렇죠. 제공하는 네거티브. 그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거 네거티브로 왜냐하면 깔 수 있는 그죠, 거죠. 그죠. 민주당 그거를.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사법 리스크 그거 사법 가지고 리스크, 그걸 난리를 계속 치고 물건으로 있고, 주고 있고. 이제 네. 공화당 입장에서는 야 저거 봐라 늙어가지고 저런 거 아니냐 예, 치고받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맞아요. 정치판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러운데요. 진흙 뭐 하나 탕이죠. 잡히기만 해봐라 진흙 이건데 탕이고. 그죠? 네. 그 팻말 하나 꽂혀 있는 것도 빼면은 그거 가지고 맞아요. 뭐 기소를 하니 어쩌니. 예. 깜빡이 한다랑. 그리고 81번째 생일 때 지난해 11월 81번째 생일날 그 테일러 스위프트를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하고 헷갈려요. 아. 가지고 그때도 또 심각하네요, 시끄러웠어요. 이거 아니 그것도.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약간 왜 헷갈려? 2000년대, 그렇죠. 90년대 이때쯤에 지금 살고 계신 것 그런 같은데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조금 비판을 했어요. 아. 이제 젊은 야, 사람들 이거 다 좋아하니까 테일러 테일러 스위프트. 스위프트를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크죠. 스위프트를 어떻게 헷갈려? 막 네, 그런 뭐 좀 이따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했는데 한국에서 BTS 잘못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의 거죠. 비슷해요. 맞아요. H.O.T.를 얘기한 거죠. 방탄소년단을 뭐 H.O.T나 네, 제스키스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그럼 거예요. 아미들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돌 인지 맞죠? 능력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가긴 갈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그렇죠. 왜냐면은 네. 치매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과거에 있던 것들을 딱 지금이라고 좀 어, 인식하고 그쵸.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있으니까. 옛날 기억이 더 과거에 또렷해지고 그렇죠. 현재 기억이 96년도에 좀 돌아가신 분을 가물가물해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지금 활동을 안 한 그쵸, 게 90 거의 안 하죠, 됐는데 지금. 네. 근데 거의. 도널드 네. 트럼프 대통령이랑 몇 살 차이? 7살 차이? 4살 차이.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아니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몇살 차이 나지도 않네. 그거를 샬라맨이 지적했어요. 샬라맨이 이제 완전히 네. 민주당 쪽 지지하는 네. 그 네. 브렉퍼스트 클럽 흑인 진행자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4살 차이인데. 4살 차이긴 한데 그러니까 솔직히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트럼프는 거짓말을 해도 또렷또렷하게 거짓말을 하고 맞아. 바이든은 진실을 얘기해도 흐리멍텅해가지고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그 했어. 앞자리가 이제 7자고 8자 그 둘 네. 중에 하나인데 네. 8자고 4살 차이거든요. 근데 나이보다는 저는 인지력이 그러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치매 그러니까 80대고 뭐. 90대더라도 정신이 또렷또렷하신 분들이 맞아요. 계시거든요. 사인들을 음. 보이시긴 하는 것 같아요. 치매 같은 왜냐면은 96년도에 그런 일들을 하면은 약간 정신 세계는 지금 95년도에 살고 있다 이럴 수도 있는 저는 거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나이가 너무 많아요. 77. 둘 다. 그건 그렇죠.
그래서 아니, 나이 드신 아까 분들 들으면 얘기 열받을 나왔잖아요. 제가 사실은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시사 나왔을 때 네. 굉장히 좀 이 사람이 많이 공화당 좋아했던 것 후보가 같아.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네. 건 일단 젊고 팩이 넘쳤어요. 이완 기자하고도 나이 차별로 안 날 걸? 어, 40대 맞아요. 40대 네. 초반인 저랑 거가 예. 뭐 제가 그렇게 나이가 아 많지 미안. 저랑 저랑 별 차이 안 그만큼 난다. 젊다고. 아니 맞아요. 너무 그리고 젊어. 그 공화당 쪽에서도 젊은 주자들 많았거든요. 네. 그 뭐 디센티스, 뭐 니케일리. 그래서 그쵸. 돌풍이 일어났죠 처음에는. 그죠. 란드 근데 산티스가. 이제 근데 저는 란드 그런- 산티스 돌풍이 꺼진 거는 기소 때문이야. 아, 기소 안 됐으면 로버트래. 란드 산티스가 뜰 수가 있었어요. 저렇게 말 실수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여튼. 뭐 이것도 그렇고 로버트 허 특검 한인 특검이 얼마 전에도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여러모로 하여튼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나아졌으면 네. 해요. 어쨌든 네, 한 그렇죠. 어쨌든 국가를 투표는 대표하는 하니까요. 대통령인데 예, 저렇게 말 투표는 실수하면은 외국에서도 우습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넘어가면은 미국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어. 네, 전 세계 지지 부정 평가 늘어난다. 이렇게 아. 라디오 코리아 저희 김신우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네. 맞아요. 작년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실시된 인식 조사에서 미국 리더십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1%. 미국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 리더십. 그게 36%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글로벌 리서치 조사 했는데 여론조사 기관 그 갤럽이 작년 133개국에서 실시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지지한다는 응답은 2022년 대비 바뀐 게 없었어요. 그대로 41%. 근데 네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에서 36%로 올라갔네요. 3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네. 예, 미국 리더십 좀 어떻게 보세요?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리더십. 리더십이 꺾였다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초강대국 중에 속하는데 그 네. 둘이가 손을 잡아서 영향력이 조금 약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반대 측면으로 보거든요. 저는 네. 미국 영향력이 약해진 건 예전보다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냉전 네. 시대 때보다. 네. 그러니까 그 소련이라 그러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있을 때랑 양대 강국들이 그쵸. 할 때랑은 좀 다른 예를- 측면인데 80년대가 맞아요. 그때 이제 뭐 최전성기였다는 얘기가 좀 많이 그러니까 뭐 나오죠. 그 당시에는 유럽이 그냥 무조건 미국 편이었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나토가 자기 목소리는 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뭐 관계는 아주 끈끈하지만 그래도 유럽은 지금 유럽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체적으로 미국 리더십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면 이스라엘에 너무 끌려다닌다는 예. 느낌 때문에 그런 이 평가도 미국의 있습니다. 리더십이 조금 맞아요.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사실 그 동남아시아 패권을 중국한테 넘겨주니 많이 소리가 나오는 것도 네. 중국이 거기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습니다. 뭐 예. 그 뭐 캄보디아였나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중국화돼 있대요 지금. 오 네, 그래요? 그런 정도로 돈을 많이 그리고 사우스 쏟아부은 아프리카 남아공 쪽에도 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이 이렇게 부상하면서 얼마 전에 그 중동 이슈도 한번 풀어준 적이 있었잖아요. 중국 리더가 네. 나서서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스라엘하고 그쵸. 그 팔레스타인 이슈에 그 있어서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이 사실상 항상 이스라엘 편을 들어오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쪽을 들어주는 국가가 더 맞아요. 많은 느낌이에요. USC에서 막 보면은 난리가 난 것도 예 보면은. 그리고 얼마 전에 네. 그 팔레스타인을 그 유엔에서 정식 국가로 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슈가 이제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대다수가 찬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반대하면서 그게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그 다른 국가들하고 이견 차이를 또 많이 보이면서 사실 흔들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이 만약에 옛날 미국 보고는 전 세계 경찰이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 네, 역할을 그랬는데 해왔다고 지금 해왔죠. 이제 네. 전쟁 컨트롤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왜냐하면 그거를 러시아가 너무 강공 드라이브로 나와서 그냥 때리니까. 그렇죠. 그럼 뭐 그렇다고 미국이 거다 참전을 한다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이니까요. 그렇죠. 세계가 박살 나죠. 그렇죠. 둘이 붙으면.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틱톡 밴 한 거에 대해서 되게 네. 그것도 이어지네요 이슈가 생각이. 되죠.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흔들리는 리더십 이런 게 정보력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네. 되고 있는 거잖아요. 80년대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사람들이 조금 다른 각도의 앵글의 진실들을 좀 볼 수 예. 있는 그쵸. 그런 시대가 네트워크가 왔다 보니까 연결이 다 되어 있죠. 전 네, 세계가.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맘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플랫폼에서 거기서 컨트롤 못하는 플랫폼에서 저희가 다른 정보들을 보다 보니까 좀 이런 의견들이 나뉘는 게 아닌가. 전에 틱톡의 비해서.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도 뭔가 그렇게 그것도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가능성은 이 얘기를 있다고 듣다 봐요. 보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미국은 틱톡을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보도 좀 어느 정도 네. 막겠다고 하는 왜냐면 건데 거기는 언론 컨트롤을 못하는 부분이긴 하니까요. 사실. 그것도 그렇고 저는 앞으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리더십을 다시 되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하면 뭐 러시아가 대놓고 저렇게 전쟁을 하는 판국에 그렇죠. 그러게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좀 지형 변화가 있지 않나 뭐 그죠, 이런 그죠, 생각이 그죠. 좀 들어요. 근데 네. 어쨌든 미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그걸 뭐 안타까워야 할지 그렇죠. 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다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여기에 살고 그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좀 잘 됐으면은 하길 바래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네. 지금 막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니까 당연히 미국 리더십이 이거 흔들렸기 때문에 이게 막 그렇죠. 전쟁 여기저기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비판. 사실 미국은 저희들에게는 제2의 고향이니까 그렇죠. 제2의 고향이죠. 네. 예.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물론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도 보지만 미국 영화를 제일 많이 그럼요. 아, 그럼요. 미국 그죠. 드라마를 많이 보고. 미국 그래서, 드라마 예. 최고였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친한 느낌인데 미국은 항상 근데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원스 폴리틱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킬라그램의 인싸 아메리카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et's go. 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입니다. 네. 이번 주에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좀 빅뉴스가 많았어. 야, 맞아요. 진짜 네. 빅뉴스. 솔직히 이 뉴스가 다른 진짜 뉴스보다 더 빅뉴스였어요. 재밌어. 네, 맞아. K-팝 씬에서는 지금 완전 난리죠. 뒤집어지는 네, 뉴스가 좀 뒤집어졌더라고요. 있었는데요. 네. 민희진 민희진 씨네요. 님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 가감 없이 네. 밝혔다. 네, 민희진 vs 하이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죠. 민희진이 어도어와 뉴진스 경영권 찬탈 시도 의혹을 하이브에서 먼저 제기를 했어요. 네. 네, 카톡을 일부 공개를 하면서 회사를 엑시트하려고 한다. 네, 네.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어도어에 관한 그리고 민희진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제 네. 고발을 했는데 민희진님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난리가 났었죠. 무슨 할 말이 정말. 있길래. 네, 그래가지고 이 기자회견에서 처음에는 조금 횡설수설을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네, 여론이 조금 민희진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저 하다가 그렇게 센 기자회견 처음 봤어요. 갑자기 역대급 여론이 회견. 말 이렇게 뒤집히는 거 처음 봤어요. 맞아요. 저는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오. 있었는데 원래 민희진님을 계속 사람들이 욕하다가 거의 그랬어요. 매장당하는 수준이었나요? 매장당하는 어. 수준이었다가 이 카톡과 증거들을 들이밀자 사람들의 의견이 갑자기 오. 180도 뒤집히는 되게 네. 처음 봤어요. 전 그런 저도, 기자회견 처음 봤어요. 저도 그 회견 보고서 민희진 편 됐어요. 어쨌든. 그죠, 그죠. 오. 네, 어쨌든 네, 이 어떤 내용을 공개를 했길래 이렇게 민심이 민희진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섰는지 한번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재밌네요. 네, 이 뉴진스의 데뷔 일화에 대해서 일단 조금 네. 알고 계셔야 네.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데뷔 일화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데뷔 일화는 뭐 걸그룹을 뭐 어떻게 해서 의견이 안 맞서 그냥 나오게 됐다. 되게 심플하고 두루뭉실하게 네. 적혀 있는데 이 카톡을 보고 나니 원래 방시혁 의장 그리고 민희진 대표는 함께 걸그룹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네. 왜냐면 방 대표님이 방 의장님이 이제 보이그룹은 굉장히 많이 해보셨는데 방탄소년단 아. 예를 들어서 걸그룹 쪽은 건드리시지 않으셨단 네. 말이에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네. 소스 뮤직이라는 데를 이제 인수할 예정이니 여기서 원래 여자친구라는 걸그룹이 있던 소속사에서 네네. 그 그룹에서 같이 함께 걸그룹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민희진님이 일단 노를 하신 거예요. 처음엔 노했나요? 왜냐면요, 민희진님은 애초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그룹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SM의 대표 자리도 원래 제안을 맞아. 받았으나 그것도 노하고 그것도 나갔지. 거절했어요. 맞아. 왜냐면은 오. 자기만의 걸그룹을 그러니까 만들고 싶다. 창작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죠, 이수만 그렇죠. 씨하고도 충돌해가지고 나갔다고. 그래서 음. 빅히트에 가서도 너의 걸그룹을 만들게 해줄게. SM처럼 그렇게 거기 이미지에 맞추지 않고 너 걸 하게 해줄게 해서 갔으나 자율권 갑자기 주겠다고. 내 거 해라 네. 하니까 민희진님은 내 거 할래 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조금 안 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왜냐면은 지금 데뷔시켜야 하는 르세라핌이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갑자기 민희진님이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내겠다. 네. 그렇게 된 거군요. 라고 얘기가 나온 순서가. 겁니다. 원래는 르세라핌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였나요? 그러면? 르세라핌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민희진님이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을 발표하는 게 약속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약속이 어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하이브 네. 쪽 깬 거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랬어요? 하이브는 지금 확실하게 그 데뷔시키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민희진님은 데뷔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또 그게 좀 재밌는 게 코첼라에서 네, 또 실력 코첼라에서. 논란이 또 있었죠. 그렇죠. 르세라핌에. 네, 네, 라이브 진짜 논란. 민희진님이 예견한 대로 네. 실력 네. 논란이 있었죠. 결국에는.
네, 그래가지고 이 미니진님이 걸그룹을 이제 뉴진스를 내자고 한 건데 원래 첫 번째 걸그룹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약속했- 근데 했잖아요. 하이브에선 내겠대 르세라핌을. 르세라핌을 내겠다고 하는데 이 뉴진스 멤버들을 그럼 무기한 미루자는 거예요. 데뷔를. 오. 근데 무기한 미룬다는 게 아이돌 씬에선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몇 특정 년이요? 나이대를 1, 2 넘어가면 년이. 더 이상 그럼요. 데뷔가 그러니까 불가능해지거든요. 1, 2년이 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데뷔가 불가능해지니까 뉴진스를 그냥 어거지로 데뷔를 이제 시키려고 아. 이제 미니진님이 계획을 시작합니다. 이때 하이브는 르세라핌의 데뷔 전에 뉴진스는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네. 아. 이게 말이 되는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걸그룹이 한 소속사 한 지붕 아래에서 두 팀이나 동시에 거의 데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니진님에게 얘네들을 홍보를 하지도 말라고 하고 그리고 또 전원 신인이라는 말을 빼라고. 사용하지 말라고 어. 진짜 네. 한 달 동안 거의 매일매일 괴롭혔더라고요. 미니진님을. 그 카톡 증거에서 보시면은 막 계속 방시혁님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박지원 CEO라고 방시혁님의 알아요. 바로 밑에 약간 아. 오른팔 네, 같은 네. 분이죠. 이분이 넥슨 회사 원래에서 굉장히 오래 일하신 넥슨에서. 기업인이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시혁님은 아트를 하시는 분이고 이제 기업인과 손을 잡아서 하이브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전원 신인이라고 말하지? 이게 않는 포인트예요. 그 사람이 또 미니진하고 서로 말 깔 정도로 말 놓을 정도로 친했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네네네네. 나왔는데. 예. 어. 왜냐면요. 르세라핌의 멤버들 김채원과 네. 사쿠라는 전에 데뷔를 했어요. 아. 그쵸. 아이즈원으로 데뷔를 이미 했어요. 맞아요. 예전에. 그래서 전원 신인이라고 하면은 아. 미니진의 걸그룹 미니진이 만든 걸그룹이 르세라핌이 아니구나라는 게 확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사쿠라는 이전에 일본에서도 활동을 꽤 오래 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사쿠라는 네. 세 번째가 네 번째 유명한 데뷔예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원 신인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하면은 대중들이 아 미니진이 르세라핌을 뉴진스만 만들었구나라고 만들- 헷갈릴 수가 있단 아,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르세라핌을 조금이라도 더 띄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네. 미니진님을 좀 약간 버릇없다고 판단을 한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한 건지 모르지만 방시영님이 그리고 박지원님이 약간 누르고 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걸그룹이 잘 된다 이거를 좀 보여주려고 예. 좀 다소 과하게 네. 힘으로 거의 찍어 누르듯이 그런 것 얘기를 같아요. 자 네. 일단 한것 그러면은 같아요. 예, 그 전원 신인이라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팩트입니까 아니면 추측입니까? 아, 그건 팩트입니다. 팩트죠. 아, 그 팩트입니까? 카톡에 전원 나왔죠? 신인이라는 네. 단어를 쓰지 네. 말라고 카톡에 정확히 네, 있는 맞습니다. 것들을 네. 전부 기자회견에서 보여줬고요. 네. 이게 전원 신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걸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거의 여러 번, 퀴즈라는 맞아요. 이제 네, 여러 예능 번 프로그램에 나갈 때 예, 미니진님이 그때도 하지 말라고. 하이브에서 뉴진스를 홍보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 직접 미니진님이 유퀴즈를 나가기로 한 거예요. 오. 직접 홍보를 하러. 그게 얼마 안 됐는데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래요? 맞아요. 예. 2년 전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봤는데요, 그걸. 네네네. 아니 네네. 근데 모기업이 원하지 않는데 그거를 그냥 음반 출시가 가능한 거예요?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억지로 나는 그냥 내버릴 거야 하고 뭐 참. 저기 어텐션 내고 OMG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사실은 불가능하지는 않죠. 아, 네, 그렇구나. 그거 데뷔를 못하게 뭐, 하는 예. 그런 너희 맘대로 데뷔가 원할 때 못해. 걸그룹 데뷔를 못한다 아, 이런 그런 조항까지는 건 저는 그거 어디 계약서에도 쓰지 예,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네. 또 어떤 논란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런 데뷔를 막으려 하는 모습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이 뉴진스를 경영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미니진이 주주들을 배임하는 행위를 하는 거다라는 게 거의 하이브의 가장 강력한 주장이었어요. 미니진이 지금 우리 하이브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업 방해하고 있다. 아. 그런데 지금 미니진님이 제기를 한 거는 애초에 사업 방해를 하는 건 하이브 그 하이브다. 자체였다. 지금 네. 이게 가장 큰 또 그러니까 논란인 것 그렇죠, 같아요. 뉴진스가 저렇게. 너무 네. 뜬 거죠. 그렇죠.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게 뉴진스를 만들 때 제가 초기 자본을 이제 검색해봤어요. 걸그룹들은 다 초기 자본 이런 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 나와요. 1억이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들었어요? 뉴진스가 제가 영상을 항상 볼 때마다 얘네들 진짜 돈을 안 들이고 했다. 아, 그게 그 느껴져요? 생각을 제가 항상 했었는데. 그러니까 홍보에 뭐 500만 근데 원밖에 안 썼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나오고. 애초에 진짜 미니진님 얼마 안 돈으로 좀 들었네요.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회사에 도움 없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돈으로 지금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미니진- 뽑은 애들로 했는데 왜 내가 회사에 맡겨야 돼? 1억으로 그러니까 시작했다. 미니진 네, 1억으로 능력이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거야. 맞아요. 대단한 미니진 거죠. 능력이 진짜 대단한 거고 이거 그렇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봐도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약간 아. 저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K-팝 중에서도 약간 좀 네. 독특해. 네. 음악이. 그래서요? SM
밸런트에서 2002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는 그냥 일반 사원이었어요. 네,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0몇 년 만에 이제 이사직까지 등기 이사까지 올라가게 네. 되고요. 거의 SM에서 그렇게 일반 사원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올라간 케이스는 없잖아요. 이분밖에 네. 없어요. 네. 정말 능력으로. 적인 인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SM에서. 직장인 신화를 이뤘다. 네. 맞아요, 맞아요, 대단해요, 맞아요. 정말. 유퀴즈에서도 네.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제 네. 생각에는 그런 게 조금 또 두렵지도 않을까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방시영님만큼이나 굉장히 능력자이시긴 그런 것 하거든요. 같더라고. 이런 네. 뮤직 네. 걸그룹 씬에서. 네. 사실 근데- 이 사건 전엔 저는 방시혁이 키운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요. 솔직히 저도 말해서. 이수만 근데 님이 이제 키우시긴 했죠. 민희진이구나 알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여기서부터는 저의 추측인데 약간 그래서 네. 이분이 파워가 너무 세지는 걸 좀 눌러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야 좀 파워 밸런스, 언밸런스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네네. 이건 저의 의견인데요. 예. 네. 네, 그래서 또한 이제 또 시간이 별로 없나? 네,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요 얘기를 좀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더 길게 하고 두 번째 걸 좀 더 짧게 하면 되잖아요. 네. 또한 또 뉴진스와 이번에 하이브에서 또 걸그룹을 하나 빌리 프랩이라는 소속사에서 여기도 이제 방시영님이 하는 소속사인데 네네. 네. 여기서 또 걸그룹을 하나 더 냈어요.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이 제작 포뮬러를 그대로 갖다 베낀 거예요. 표절. 아.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제작 포뮬러라고 하면은 사실 저나 뭐 음악하는 사람들 제작자가 아니면은 네. 이걸 베꼈다는 걸 알아채기 힘든 부분이 좀 다소 있어요. 아. 직접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안무 같은 거를 보면은 너무 비슷하지. 안무가 똑같아요. 네. 거의. 거의 안무의 표- 유사성이 어. 거의 네. 100% 네, 되게 가까워가지고 몇몇 부분들이 네, 그래가지고 아일릿이 뉴진스라는 그룹을 좀 카피하면서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투어스라는 그룹도 이번에 하이브에서 새로 나왔는데 네. 아일릿이랑 투어스가 정말 대단한 게 네. 좀 의혹이 많이 있긴 하지만 차트 조작에 대한 의혹도 많이 있고 하이브가 예, 지금 차트 조작 지금 논란도 있잖아요. 논란이 있어요. 예. 네. 근데 1등을 두 팀 다 신인 그룹으로서 했거든요. 어, 첫 번째 그래요? 데뷔곡으로 아, 그러면 뭔가 차트 1등을 조작이 하는 있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어마어마한 거 없지. 지금 같아요. 하이브에서 그러네. 신인 그룹 2개가 그렇게 했거든요. 아. 아니 미국에서도 투어스랑. 없던 일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 데뷔- 미국에서도 누가 없는 일, 일이에요. 한국에서도 없는 일, 그냥 역대 네. 없는 일인데 네. 쾌거를 이뤄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 투어스가 그건가요? 그 댄스 챌린지 그 노래?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첫 이상한 만남은 것 같아. 너무 계획대로 되지 않아라는 노래. 그것도 뭔가 좀 조작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참. 조작에 대해서는 뭐 얘기는 지금 하지 말고 어쨌든 그쵸. 중요한 어쨌든. 얘기는 이 제작 이미지. 포뮬러 예. 그런 이미지랑 카메라 톤 사용할 때 베꼈다, 약간. 영상의 톤 쓰는 자본의 뭐 규모 네. 이런 거라든지 어떻게 돈을 어디다 쓰는지 이런 것들부터 안무 이런 것까지 전부 뉴진스랑 너무 유사하다 보니까 이제 미니진님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뉴진스의 스타일이 기성화가 되면은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음악씬에 되게 고질적인 문제가 한 가지 스타일로 그럼 뭐가 꽂히면은 카피캣처럼. 모두가 다 맞아요. 그게 되는 비슷해지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케이팝에 짜증내는 네, 사람도 있거든. 미니진님은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멀티 레이블을 만들기로 했으면은 하이브 밑에서 달라야 여러 가지 된다. 레이블을 만들기로 했으면 다 다른 스타일이어야지. 음. 왜 다 어두워 스타일로 가냐? 지금 이 그렇죠.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주주들의 배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 여러 가지 스타일을 보여주기로 하고 한 가지 스타일만 지금 보여줘 놓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트가 이런 얼마나 망가지겠냐? 이런 네. 얘기를 또 제기를 한 거죠. 미니진 말에서 설득력이 있는 게 처음에 계약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하이브가 뭐 처음에 미니진한테 첫 번째 걸그룹을 맞습니다. 만들게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깨트렸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소스뮤직의 민지라는 친구를 이게 제가 이제 노예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예. 엔터씬에서 오래 있었다 그러니까 보니까 노예 계약. 미니진님을 노예로 딱 만든 게 뭐냐면은 들어오자마자 그 소스뮤직에서 본인 소속사잖아요. 하이브잖아요. 네. 따지면. 근데 거기서 이제 연습생 한 명 괜찮은 사람이 있었대요. 민지. 근데 그 친구를 데려오면서 바로 20억을 빚지게 하더라고요. 아. 미니진을. 아. 네, 바로 시작하자마자 20억 빚지게. 아 비치게 네네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부에서 20억을 주고 어도어의 그걸로 20억을 주고 그러고 데리고 온 거예요. 어두워. 네, 하이브가 빚으로. 그래서 그거는 투자해줬다고 볼 수 있는데 투자죠. 사실은 묶어놓기 위한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투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뭔가 성장을 했을 때는 그 지분에 대한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예. 없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모든 은행권이나 금융권이 똑같으니까요. 이 부분이 되게 제일 재밌는 어떻게 보면 제일 논란적인 네.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 부분이 과연 언론에 공개가 될까 되게 돈 이슈? 궁금했었는데 돈 공개가 됐어요. 돈 이슈에 관련된 네. 건데요. 미니진님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자 사실 변호사분들이 다 막았어요. 예. 미니진님 얘기하지 예. 말라고. 이거는 얘기하면 안 돼. 예. 근데 그래도 힙합이잖아요, 얘기해버렸지. 미니진님. 얘기를 그래도 해버렸죠. 얘기를 얘기해버렸어. 해버리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얘기해도 되겠죠. 음. 네, 근데 미니진님이 말씀하길 그 어도에 가지고 있는 18% 지분을 자기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게
계약이 되어 있다. 계약이. 아. 판매를 하거나 무엇을 하려면 하이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되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절대로 경영권을 뺏어갈 수가 없다. 아. 경영권을 주장을 뺏어갈 합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할수 동의를 있는 얻기 게 전까지는 없네. 휴지 조각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그 얘기하는 계약서를 거죠. 제대로 안 읽었다고 얘기했죠. 그런 계약서를 얘기는 제대로 잘 못 읽었다고 네. 제가 한번 그 우드 대목을 봤는데 그래서 그걸 뭐 후회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근데 저분이 정확히 개인적으로 확 떴더라고 알수 없지만. 어쨌든. 네, 네. 네. 판결이 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죠. 네, 다음 좋습니다. 소식 가시죠. 네. 다음 소식은 Shein is taking over the thrift stores. Shein. 이거 좀 이제 요즘에 패스트 패션이 좀 큰 네. 문제가 되고 있죠. 쉐인이 구제샵을 먹어버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네, 그래서 이 통역을 바로 해드리자면 제가 방금 로컬 구제샵에 다녀왔는데요. 쉐인 브랜드의 옷을 굉장히 많이 봐서 놀랐습니다. 오. 네, 엔트로폴로지 혹은 엔테일러 같은 좋은 브랜드와 함께 같은 가격인 $5로 쉐인의 옷들이 껴 있었다고 해요. 네. 이 쉐인이라는 데가 굉장히 오래된 스토어가 아니라서 이분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왜냐면은 뭐 지난 한 얼마 안 5년간 됐어요. 그렇죠. 핫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테요? 여자분들이 전 정말 몰랐어. 많이 난 몰랐어. 그러니까 왜냐면요 진짜 싸요. 맞아요. 네, 근데 예를 싼데 들면 네. 이게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아, 그래? 네, 정말. 그 쉐인. 디자인이 예쁜 것도 예쁜 건데 이렇게 스타일이 사람들마다 다양하죠. 다르잖아요. 맞아. 근데 네. 진짜 다양하거든요. 어. 네. 근데 그 대신 옷 퀄리티가 조금 좀 저퀄리티예요. 맞아요. 대신 맞아요. 그 네. 가격이 너무 싸니까. 너무 싸죠. 어, 그래서 너무 요즘에 싸요. 이거를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데 패스트 패션. 이 패스트 패션 아이템들이 구제샵으로 이제 들어가 좀 웃기잖아요. 오. 저렴하게 한 번 입고 어쨌든 그쵸. 좀 망가지면 버려라 이런 옷들인데 이게 구제샵들에 지금 들어와 있고 벌써 들어와 있는 것도 문제인데 오. 또 요즘에 이 분이 느끼기에 과소비가 정말 심해졌다고 느끼는 그쵸.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옷들을 트렌드 때문에 과다 구입하고 있고 또 최근에 브랜디 멜빌이라는 분의 다큐멘터리에서 요즘 옷들이 바닷가를 어마어마하게 오염을 시키고 맞아요. 있다고 이게 하더라고요. 뭐예요? 가나의 바닷가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가나에 있는 아프리카. 네, 바닷가인데요. 네, 그쪽으로 근데 이제 진짜- 옷들이 다 떠밀려 가가지고 아, 그렇구나. 해변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옷들이 네. 네, 그래서 이런 저퀄리티의 저렴한 옷들 이것들이 또 구제샵에서 이 옷들을 판매할 가치가 있는 옷들인지 그리고 이 환경 관련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렴하니까 막 던지나? 네, 네. 뭐 근데 이게 쉐인 때문이 아니라요. 예전에 자라부터 생기기 시작하면서 패스트 패션이었는데 네. 이제 근데 사실 자라나 네. 그쪽이 그나마 퀄리티가 좀 낮죠. 퀄리티는 낮죠. 이거는 완전히 네. 저급 거구나. 근데 이제 자라보다 문제는 H&M보다 더 밑에 퀄리티가 예전에는 쉐인이죠. 더 비쌌잖아요 옷들이. 네. 근데 자라 그때부터 이제 좀 저렴해지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막 옷을 사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옷을 사고 그냥 한두 번 입고 안 입게 되니까 자꾸 버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버리면 그러니까 좀 이게 환경이 뭐냐면 옛날 저렇게 어른들 되는 거죠. 말로 그 입고 벗고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싼 옷들 사서 막 그쵸. 입고 버리는. 근데 이 브랜드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쁘고 다양하지만 너무 싸다 보니까 에이 뭐 5불, 에이 뭐 7불 막 이러면 맞아요. 그냥 입고 그냥 놔뒀다가 그래서 나중에 반품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맞아요. 맞아요. 그냥 샀다가 샀는데 뭐 안 이상한데 맞는데 아예 몰라 아, 그냥 그거 이게. 한 4불밖에 안 하니까 네, 그냥 맞아요, 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그 약간 네. 일반인들이 연예인 필 나겠네. 맨날 입다가 맞죠, 버리고 맞죠. 연예인 그렇게 입다가 할 수 버리고 있죠. 그런다며. 그러니까 이제 과소비가 되고 환경 맞아요. 오염이 된다는 거. 환경 오염까지 이어진다는. 그러니까 근데- 저기까지 환경 오염까지 간다는 얘기가 좀 맞아요. 약간 특이한 것 같아. 근데 이게 픽스되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제샵에서 패스트 패션 아이템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조금 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예전엔 그랬거든요. 옷을 한 번 사면 정말 뭐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나이키를 하나 사도 사실 저는 정말 나이키 저지를 하나 갖고 있는 거는 10년이 넘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맞아. 하나 사면은 망가지지 않고 비싸더라도 오래 네. 입는 거잖아요. 옛날엔 조금 더 그런 패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그게 또 어. 소장 가치도 있고. 네. 그쵸. 근데 이 요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천이 아니라 그냥 비닐 쪼가리 입었다가 벗는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새 경제가 안 좋아서 밀레니얼들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저기 그죠. 근데 젠지나. 사실 뭐 그래서 그런 거 밀레니얼이건 아니에요? 다 패션도 상관없이. 바뀌는 게 아니, 옛날에는 고가 좋아했지만 그런 측면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아, 수도 모르겠- 있겠지만 예. 저는 좀 짜증나는 거는 요즘에 테무라고 아십니까? 테무? 알죠. 방금 테무? 아까 말씀하셨던 예. 테무. 테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상품들을 많이 팔잖아요. 맞죠. 정말 네. 저렴해요. 음. 말도 안 되게 저렴해요. 정말 맞습니다. 이게 이 가격인가 싶을 정도로 아, 그 저렴한데 테무? 문제는 네. 사서 보면 퀄리티도 퀄리티거니와 네.
얼마 전에 뭐 바람 제품, 뭐 바람 맞아요, 물질들 맞아요. 바람 물질 어마어마하게 제품.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싸게 막 만드는 뭐 제가 어느 뭐 제품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야.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과소비 그리고 패스트 뭐라고 그랬죠? 패스트 패스트 패션. 패스트 패션. 패션.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막아야 된다 생각해요. 정말 파타고니아 입으세요.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요? 파타고니아는 옷을 그 재활용 아. 재활용을 해서 만드는 옷들이에요. 다. 거기도 저렴한 그래서 거예요? 환경 파타고니아? 자체를 비싸요. 환경 자체를 만약에 내가 좀 보호하고 싶다 하면 파타고니아 옷은 원래 좀 쓰레기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옷이기 거기 때문에. 투자자신 아 거예요? 좋다. 아니요, 아니, 그건 파타고니아 아니, 참고로 얘기해드리는 파타고니아 입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나도 물어본 거야. 파타고니아가 네. 그러니까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는 기업이다. 알겠습니다. 아 그랬군요. 친환경 기업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여기서 이왕 기자님이 뭐라고 써주셨는데 못 읽겠어요. 미안해요. 마무리하라고요. 아 마무리하라고. 다 들켰어. 마무리하세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패스트 패션이 잘못됐다고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파타고니아를 입으면서 환경을 좀 생각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홍일로 소개를 안 해주셨나요? 나도 그 생각했어. 아니 마무리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네요. 그죠? 맞아요. 홍일홍일 안홍일 제가 알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본인 라이프 소개하시죠. 스타일 네. 그죠? 저 홍일점 자, 한번 해줘요. 안지영. 안홍이. 네. 다음은 우리의 안홍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아유,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핫한 소식들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집값이 요즘 비싸다 못해서요. 이 실리콘밸리의 주택 열풍 마이 갓. 쿠퍼티노의 작은 집이요. 170만 달러라고 합니다. 아유, 아니, 384 네, 스퀘어피트밖에 안 되는데. 384 스퀘어피트면은 우리 LA에서 집 구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스튜디오 중에도 정말 작은. 그죠. 네. 저게 지금 오타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오타 아니죠. 3,840이 아니라 384요? 맞습니다. 근데 170만 달러요. 네. 일본의 170만 저런 불. 캡션 호텔 그런 네. 수준 같아. 맞아요. 말세네, 그러니까 말세. 정말 방 와. 하나 딱 이렇게 침실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이게 지난 4월 초 시장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가격표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좀 열광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평방 피트 당으로 환산을 하면은 평방 피트당 4,440달러예요. 4,440이요.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아, 비싼 거죠. 이거 쿠퍼티노가 네. 애플 본사가 있는 곳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부자들이 동네가 거기 좀 많이 좋다. 살겠지. 동네가 좀 좋은 곳인데 사실 이 부동산의 높은 가격이요. 이 토지 재개발 잠재력 때문에 이제 좀 재개발. 높은 가격이 재개발 책정이 지역이군요.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사실은 그 방 자체는 384평방 피트잖아요. 우리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은. 근데 사실 그 공간 말고 이제 토지가 좀 커요. 토지가 좀 큰 게 7,840평방 피트에 네. 그 부지에 이 집이 하나 달랑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거기가 지금 네.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네. 알기로는 그 부지들인가요? 그것도 지금 뭐 좀 많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예. 여기가 완전 노른자예요. 뭐 한국으로 치면 저기죠? 저기 음마 아파트인가요? 맞아요. 음악 그런 아파트. 음악 아, 아파트. 저기 금싸락이 있다. 맞습니다.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더 저렇게 비쌀 수도 있다. 맞아요. 와, 근데 그게 384. 그러니까 재개발이 너무 될 작죠. 지역이다. 딱 보니까 제가 그 사진으로 봤거든요. 사진을 봤는데 방 하나 이렇게 침실이랑 딱 있고 근데 약간 바깥에 공간이 있으니까 밥을 또 야외에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약간 밖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뭐 그리고 지금 화장실 이제 하나 있고.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지금 저희 스튜디오 있잖아요. 그 반토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 정도 반토막이라고 되겠네요. 생각하시면 이게 되겠다. 저기 옛날 명동이 뭐 한 평에 뭐 1억 원 한다. 뭐 맞아요. 그 그런 생각이 이야기랑 나네, 딱 이런 거 비슷한 보면. 이야기겠죠. 네. 근데 이게 주말 동안에요. 한 주말 동안에 100명 이상 이제 와서 관심을 보였대요. 와. 그러니까 영상이. 그만큼 그 실리콘밸리의 부동산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야기고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얘기하기를 5월 초 정도면은 이미 팔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사람들은 저 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게 것 아니에요.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재개발이나 네. 이런 게 투자자들. 끼어 있으니까 투자. 나중에 큰 돈 맞아요. 만지려고 그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 면적이랑 가격만 보면 이거 너무 충격인데 하실 텐데 이 쿠퍼티노 중심부에 살게 되면 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어마어마하다. 그런 기회들을 고려해야 된다. 미래에 투자해라.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집들이요. 대부분 가격이 500만 달러.
그러니까 500만 50억이 넘어가는 그 100만 달러요. 500만 달러 은근히? 대부분의 와. 그 집들 그 이제 평균가가 그렇다고 참 이런데 합니다.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아니 무슨 집이 500만 오케이 500만 달러 알겠어요. 네. 근데 이거는 결국에 돈 있는 사람들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 그렇겠죠. 돈이 네. 돈을 번다 네. 이거. 네. 이 테크 기업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애플이 이제 옆에 예, 있고요. 캠퍼스가 거기 그렇기 있잖아요. 때문에 예. 이 쿠퍼치노 이 지역 자체가 최고 수준의 부동산 가치를 자랑한다고 해요. 미 아까 전역에서 네, 아까 PD님께서 그쪽에 좀 살다 오셨대요. 그래서 이쪽 아, 지역이 정말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긴 범죄도 살기가 너무 없고 좋다. 이렇게 보안도 네. 왠지 확실할 것 같고. 근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저 정도 가격이면은 뭐 아까 애플, 뭐 구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거기 못 살아요. 그래서 맞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2022년 이 쿠퍼티노 가구의 평균 소득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쿠퍼티노? 이 저 쿠퍼티노 정도면은 근처에 뭐 사는 분들의 연봉- 평균 가구 소득 한 가구에 한 어느 연봉 정도? 평균으로 하면은 네. 30, 뭐 그 30만 불대 되나? 30만 불 돼야 되죠. 22만 저거 봐. 3,600불이 평균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경제적인 배경이 참 이렇게 좀 높은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굉장히 제가 수준 봤을 때는 자체가. 저기서 22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은 네. LA에서 한 10만 불 아니면은 그쵸. 한 7, 8만 불 버는 거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럴 왜냐면 것 같아요. 그 얼마 네. 22만 불 소득이 그렇게 밀집해 있으면 그 옆에 물가들은 얼마나 그죠. 비싸게. 그럼요, 아니, 그럼요. 캘리포니아 경제가 보통 전 세계에서 국가로 치면 세계 5위 뭐 그렇대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저기잖아요. 실리콘밸리.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렇게 비싸겠지. 그래서 이 집은요 언제 지어졌냐면 1948년에 지어졌어요. 48년 진짜 오래된 그러니까 집이네. 진짜 오래돼서 또 집이에요? 아파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집 384 약간 스퀘어피트?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약간 미니 하우스 조그만 뭐 집, 조그만 조그만 집. 집이에요. 내가 조그만 보니까 집. 저거예요. 저 로지 마이크로, 같은 느낌이에요. 마이크로, 약간 음. 로지 로지요? 같은 느낌인데 로지. 오븐 이런 거 없고 로지요? 라지. 라지. 아, 한국인의 발음입니다. 제가 말 실수한다. 네, 못지 말고요. 킬라님 다시 해주실래요? 죄송해요. 러지 말고 뭐죠? 네, 라지. 아, 예, 네, 라지였습니다. 라지. 네. 죄송합니다. 아니, 못 발음 알아들어요.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제가 발음이- 한국말로 해서. 네, 인이어가 네, 여기 있어서 한국에서 그래서. 30년 이상 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 48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뭐 전자레인지, 오븐 이런 것도 없고요. 정말 뭐 말도 안 현대적인 시설들 없고요. 그냥 이 쿠퍼티노 내에서 땅값이네. 가장 저렴한 주택으로 가장 지금 저렴하다.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저렴한 주택이요? 네, 가장 가장 저렴한 저렴한 게 저 주택. 정도면 저렴한 가장 젠장. 비싼 지역은 더 비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어떤 분들이 이제 다운페이로 집을 좀 살려고 돈을 모았다가 좀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쵸? 프로세스에 그 시간들이 있는데 기다리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돈을 전체 다 내버리면 아이고. 못 사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진대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내 집 마련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근데 이야기가 이게 미국 얘기지만 많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진짜 한국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좀 이게 감이 오는 게 네. 비싸다 해서 말도 안 되는 집이 170만 불 그러면 한국 아. 돈으로 한 18억에서 20억 정도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18억에서 20억 정도면 서울에서 강남 아파트 못 사지 않나요 요즘? 못 그죠. 사지. 잘 모르죠. 예, 못 요즘 사지. 한 20억은 생각하죠 보통. 와, 네. 그러니까 사지. 진짜 한국 물가, 미국 물가 정말 지금 그것도 집가. 네, 예. 집값이 근데 저게 또 더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렇죠. 멈춰 있지 않고. 저게 저건 이제 지금- 투자 가치가 네. 크다 이거니까. 뭐 땅을 파봤는데 석유가 나온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면 저 조그만 집이고 땅이 넓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가건물 옆에다 이렇게 좀 지으신대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에 건물을 좀 예쁘게 안에를 좀 잘 꾸며서 인테리어하고 하면 만약 그걸 다시 되판다고 해도 굉장히 큰 이익이 그죠. 남지 않을까요? 그죠. 네. 글쎄 우리가 뭐 오늘 뭐 부자들 걱정해줄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나온 것 같은 예. 네, 뭐 어디- 알아서 더 잘하는 더 네. 좋은 아이디어가 저기 있겠지. 앞에 가면 팻말에 꽂혀 있다. 안홍일이라고. 안홍일이라고. 안홍일이 팔아요. 뭐. 여러분 내 집 해가지고 집 보러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네. 두 번째 소식 오늘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마무리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마 제목 보시면은 재미있다고 생각하실 뭐예요? 텐데 아내 포인트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를 받았어요 남편이. 네. 남편이 그래서 받았어요? 하지만 둘이 함께 신혼여행 출발하는 비행기였죠. 네. 그 후에 이제 여자분이 혼자 이코노미 클래스를 앉게 돼서 이거 Am I the Asshole 아니에요? 어, 맞아요. 이런 개자식. 레딧에서 나온 그 Am I the Asshole 그거에 나온 미친놈이시죠. 이야기입니다. 아 거기 나온 거 맞아요? 맞아요. 아, 오케이. 맞아요. 그러니까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딱 올랐죠. 네. 그리고 남편이 이제 그 멕시코로 둘이 신혼여행을 떠난 거예요. 가깝긴 아내가 하네. 33살, 남편이 30살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멕시코로 떠나는 3시간짜리 비행기였습니다. 네. 이 탑승하던 중에 게이트 직원이 남성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리가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러니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그 아내 걸로 결제를 했는지 그 아내가 비즈니스 트립을 하도 많이 다녀서 이렇게 그 자리만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내의 포인트로. 그럼 아내 아내한테 포인트로. 그럼 양보했어야지. 네. 자, 업그레이드가 됐다예요. 그렇죠. 네. 업그레이드 됐다. 그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만. 사전에 부탁을 네, 한 건지 그렇죠. 아니면 들어보죠. 이 남편이 들고 있던 좌석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에이전트한테 아 제가 이제 남편이랑 따로 신혼여행이기 때문에 따로 앉는 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o, it's fine. I will go to business class. 끝내주네. 야, 끝내준다. 아니 그분이 파인 할 게 아닌데. 그게? 아니, 그분이 내- 파인 할 게 그렇죠. 아닌데. 그렇죠. 내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음. 뭐 그냥 일단 비행기에 탑승을 했대요. 네. 탑승을 했는데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자리에 누가 탔냐면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어떤 부인이 무릎에 또 아기를 안고 타서 좀 약간 불편했구나. 불편했던 거예요. 아이고. 불편하면서 약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열받- 남편한테 좀 짜증이 그죠.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모르겠다 하고서 있는 상황에서 이 남편은 또 비행기 공포증이 있으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좀 미안했는지 무섭다, 불안하다 하면서 이제 문자를 아내한테 막 보낸 거예요, 남편이. 네. 그렇지만 이제 아내는 뭔가 신혼여행인데 이 비행기 이코노미 클래스에 나를 남겨둔 남편 때문에 약간 슬프기도 하면서 그냥 문자를 안 읽었대요. 이제 읽지 않고 그냥 열받아서. 잘 무시를 됐네요. 한 거죠. 네. 이제 좀 화가 어느 정도 난 거죠. 내가 왜냐면 너무 화가 나가 있는데. 내 그럴만하죠. 포인트 썼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결국 뒤쪽으로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 클래스 아침 식사에 한 절반 정도를 남겨서 가지고 그녀에게 이렇게 주면서 이제 이거 먹고 위로. 왜 내 위안 문자를 받으라고. 무시하냐 이제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난 화가 났다. 어떻게 신혼여행에서 나를 이코노미 클래스에 혼자 둘 수가 있냐. 일반 여행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또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인생에서 내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렇게 탈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한 번 유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찌질하네. 그냥 찌질해요. 이렇게 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입니다. 제가 아니 봤을 때. 보통은 남자 젠틀맨이 아니야 최소한. 그죠. 여자한테 이렇게 양보를 하는 아니, 게 맞는데. 그리고 처음에 그죠. 모르겠어요. 제가 잘났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항공사한테 그런 오퍼를 받았을 때 너 비즈니스 클래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even first 클래스가 됐다 하더라도 야 나 이거 허니문이야 이거 안 된다. 해줄 거면 같이 해줘라. 그럼 아니 주장이라도 해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저는 여자라도 보내주든가. 맞아. 내가 뒤로 가고 그게 이거 맞지. 그리고 포인트도 너라도 내게 타라. 아니기 맞아. 때문에 네. 내 부인 거라서 내 부인이라도 좀 좋은 좌석에 앉혀줬으면 좋겠다. 그쵸. 그렇게 했으면 얘기가 좀 다르죠. 맞아. 근데 이거는 오케이 남자가 억셉트를 했어. 그래서 탔대요. 그리고 찌질하게 뭐 무섭고 뭐 아까 3살 어리다 그랬어요? 맞아요. 3살 3살도 어리다. 그래, 오케이. 30살. 제가 거기까지 꼬마 신랑이라 그랬다고요. 네. 그래 꼬마 신랑 철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찌질하게 생각했어? 뒤로 올 거면 그냥 오지. 음식 반 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에 아니. 음식을 반을 가지고 근데 왔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 성격이 누구 뭘 공짜로 주면 덜썩 받는 스타일 같아. 그러니까 아유, 좋네요. 그리고 또 이거 받아놓고 나눠줘야겠다 생각을 한 거겠죠. 아니 말이 네. 가관이지. 내가 내 인생의 first class 비즈니스 클래스라 그랬나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언제 한번 타보겠냐? 난 이게 마지막. 뭐 말이 안 돼. 개소리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보니까 얘기지. 허니문은 언제 한번 또 가보겠어요. 지금 정답이다. 아니 허니문 때 누가 그러니까 아니 제가 좀 제가 네. 백그라운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네. 봤을 때는 여자분이 집안 경제를 좀 캐리하는 그런 여자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분이 아까 출장을 비즈니스 많이 트립도 많이 다니시고 비즈니스 많이 네. 갔다고 그랬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포인트가 많이 쌓였고 집안 가게도 또 3살 어리다면서 남자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남자가 저렇게 칭얼칭얼대는 거 보면 그런 거를 다 억셉트를 하고도 결혼을 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 꼬마 Am I the Asshole인데 뭐라고 마지막에 질문했냐면 본인이 이게 좀 짜증이 나잖아요. 솔직히 어쩔 수 그죠. 없잖아 사람 마음이. 짜증나겠죠. 짜증이 나서 남편 문자도 무시하고 그 좀 남편이 사실은 편안하게 비즈니스 클래스를 좀 즐길 수 있었는데 이걸 좀 도와주지 않은 내가 좀 그 Am I the Asshole인가요? 나한테 라고 너무 한 오버해서 거예요. 걱정하는 거고. 네. 그죠. 화 너무 날만 오버해서 하고요. 걱정하는 그분 거고. 저한테 전화 좀 내가- 달라 그러면 답답해서 환장하겠네. 아니 그리고 한 번 가는 신혼여행에 둘이 나란히 있는 게 의미가 있지. 아니, 그거 앉아? 그럼요. 그게 말이 안 그럼요. 되지. 아무 결국엔 의미 같이 없습니다. 이코노미에 네, 있는 내가 게 볼 때는 그쵸. 아마 허니문지에 도착해가지고 계속 싸울 거야 그 부분. 아니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분들은 네. 저 여자분이 좀 마음을 독하게 먹고 네. 갈라서야 된다고 봐요. 아 지금 이 비즈니스 진짜. 클래스 하나
아니 그게 확실한 아니 편이네요. 내가 연락 빨리 아니, 해야지. 연락하라 그래 황 기자. 황 기자가 연락하려고.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네. 내가 일반적인 여행이었으면 그래 뭐 우리 멕시코 칸쿤 가자고 그런 여행이었으면 오케이. 그러면 좀 싸우고 투닥투닥 대다가 그치. 야 내가 좀 그랬다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데 일생일대 한 번 있는 허니문이에요. 맞아. 뭐 가수시니까 그 래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신인상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죠. 맞아. 야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축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신인상은 한 번밖에 없다고. 근데 허니문은 그 상과 비교하면 신인상에 가깝단 말이죠. 한 번밖에 없어요. 일생일대. 그죠. 모든 세레모니를 다 마치고 아주 화려한 식을 아. 마치고 우리 쉬러 가는 처음이자 마지막 네. 여행이 허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거 첫 아우, 번째 열받네, 허니문보다는 첫 번째 비즈니스 클래스가 더 네, 중요했던 거야. 이 말이 정확하네요. 솔직히 얘기할까? 네. 저런 애들도 결혼을 하는데 내가 결혼을 못한다. 아유, 아 결국 아유, 이거 이거 오늘 때문에 셀프- 야, 이렇게 오늘 셀프네요. 셀프네요. 지금. 아니 저는 진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택한 게 맞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약간 여자분이 문자를 안 읽었을 때라도 바꿔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그때 그러게요. 가서 빨리 빨리 절로 가서 앉아. 유인했어야지. 그때쯤이면은 이미 여자분도 기분 상해서 그죠? 너 그냥 가서 앉아 이러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결국 우리 가장 비싼 비즈니스 클래스 되는 거야. 연락 우리 주세요. 이왕 기자님께서는 비즈니스 클래스 양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전화 말고 그쪽 앵글로. 저 주인공 저한테 연락 주셨으면 좋겠네. 아, 여자가. 아, 오늘도 또 이렇게 또 비즈니스 클래스에 관한 이야기까지 제가 또 준비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사실은 오늘 제가 클로징 멘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클로징 멘트로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제 저희가 사전 녹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조금 이제 예전에 저희가 각자 힘들었던 얘기를 한 적이 했었습니다. 사전에. 근데 안주영 씨가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기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마음속에는 꼭 품고 있어야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누가 맞아요. 나를 사랑해 주냐라고 말을 하셔서 제가 클로징 멘트를 그 말을 바꿨거든요. 했었어? 네. 어. 그 정말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 항상 마음에 품고 지금 이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희 그리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저희 제작진. 저희 제작진 네. 분들까지 항상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네, 문화충격 시즌2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18번째 에피소드 오늘 마치겠습니다. 19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